안녕하세요. 책나들입니다. 오늘은 양창국님의 단편소설 창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업은 최근에 소개해드린 대리인생과 함께 양창국 작가님의 소설집 테크노피아에 실린 소설입니다. 상당히 두꺼운 이 소설집에는 11편의 주옥 같은 단편이 실려 있는데요. 각 소설마다 깊은 연륜이 느껴지면서도 젊고 세련된 느낌이 강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창업 역시 최근의 트렌드와 일치하고 마지막까지 고개가 끄덕여지는 소설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송영건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다니는 40대 후반의 큰아들 영태가 이사에서 상무로 진급했다며 한턱 모신다고 하여 자축연에 참석하려고 기쁜 마음으로 큰아들이 정한 코엑스 트레이드 타워 52층 식당으로 아내와 함께 가고 있다. 송영건은 60대 초반 임원으로 40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인생 말년의 소일거리로 그림 그리기를 배웠다. 수채화를 익히며 미술동호회 송죽회 멤버로 동호회 전시회에 몇 번 참가했다. 전시회에 들른 친구들이 그를 화백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여 그는 이제 송전무 대신 송화백으로 불린다. 큰아들이 택시를 타고 오라고 했으나 송화백은 공짜로 타는 전철을 몇 정거장만 타면 바로 삼성역이 나오고 삼성역에서 트레이드 타워는 바로 코앞이다. 그는 공연히 택시비 버릴 것 없다고 생각하고 전철로 가기로 한다. 이 불황에 영태 녀석 대단해. 안 쫓겨나고 진급을 하다니. 아내가 아파트 현관을 나서며 행복한 탄성을 질렀다. 너무 일찍 진급하여 걱정이다. 이 개인 회사 실적 없으면 바로 잘리는데. 송화백이 걱정을 했다. 당신 걱정도 팔자다. 아들 잘 나가는데 공연히 입방정 찍지 마. 아내가 핀잔을 주었다. 이 상가는 언제 임대 들어오지? 송화백은 아내와 아파트 상가를 지나치며 1년째 공실로 상가 유리창에 붙은 임대 딱지를 보며 말했다. 3층 상가 1층 노른자위 자리에 위치한 상가는 안경점이었다. 20여 년간 안경점을 운영했었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1년 전에 문을 닫았다. 그 후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아 유리창에 임대 딱지를 떼지 못하고 빈 방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 이 가게도 임대 안 들어오는데. 사진관 하던 상가에서 한 가게 건너 있는 공실 상가를 보며 아내가 말했다. 그 가게는 제과점을 했었는데 프랜차이즈 제과점이 바로 1년 전 옆자리에 들어오며 두 빵집이 경쟁을 벌이다가 기존 빵집이 프랜차이즈 빵집에 밀려서 문을 닫았다. 불황은 불황이 모양이야. 상가 안에도 몇 칸 공실인데 새 세입자가 안 들어오는 걸 보면. 송화백이 탄식조로 말했다. 이런 불황에 진급을 했다고 전역을 내다니. 영태 녀석 내 아들이지만 대단해. 아내가 감탄조로 말했다. 상가 입구에 필라테스 1회 무료 체험이라는 입간판이 서 있다. 한 번에 10만 원 받던 필라테스를 무료 체험을 하라네. 당신 가서 한번 해봐. 송화백이 아내에게 말했다. 이 나이에 무슨 필라테스? 저기 보니 월 20만 원에 스크린 골프 지도와 실습한다는데 당신 가서 해. 요새 필드도 통 안 나가던데. 월 20만 원이면 하루 7천 원인데 얼마나 장사가 안 되면 저렇게 덤핑할까? 노인은 경로 우대로 오전에 10,000원까지 디스카운트 한다는 말은 들었었는데. 송화백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심란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경기가 안 좋은 게 눈에 보이네. 송화백과 아내는 경기가 나빠지면 서민들이 살기 어려워지는데
하고 걱정을 나누며 전철역에 들어섰다. 두 사람은 삼성역에서 전철을 내려 코엑스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트레이드 타워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고속 승강기는 바로 그들을 52층에 올려다 줬다. 엘리베이터를 나서자 큰아들 영태 부부가 엘리베이터 입구에 서 있다가 부모님을 예약한 방으로 안내했다. 방에 들어서니 저만치 잠실 종합운동장이 내려다 보이고 한강이 꺼멓게 내려다 보였다. 둘째 아들과 딸, 손자들이 먼저 와서 부모를 기다리고 있었다. 송하백은 자손들의 인사를 받는 잔잔한 행복을 누리고 아내와 상석에 앉고 아이들이 양편으로 나누어 앉았다. 아버님, 저녁은 중국 음식으로 예약했어요. 술은 중국술 할까요? 아버지 왼편에 창밖을 보고 앉은 큰아들이 말했다. 중국 음식에는 고량주가 제격이지. 여자들 마시게 맥주도 한두 병 주문해. 송하백이 느긋하게 말했다. 큰아들이 고량주와 칭따오 맥주를 주문했다. 송하백은 아들놈이 비싼 술을 주문하네. 얼마 만에 이 52층 식당에 와보는 거야? 하며 가볍게 센티해졌다. 현직에 있을 때는 가끔 외국 바이어를 이곳에 모셔와서 서울 야경을 구경시키며 접대를 했었다. 한 모금 독주가 목구멍을 타고 쭉 위장으로 내려가 진한 자극을 식도에 남기며 송하백에게 살아있다는 쾌감을 느끼게 했다. 첫 잔을 비운 송하백은 가볍게 울려오는 알코올의 반향에 행복해지며 테이블을 쭉 둘러보고 그가 지상에 남겨놓을 씨앗 후손들을 건너다 보았다. 창을 마주보고 앉아있는 큰아들의 옆자리에 미인축에 드는 큰며느리가 앉아있다. 그 옆에 손자와 손녀가 앉아있다. 다음 좌석에 초등학교 선생인 딸이 앉아있고 유치원생인 외손녀가 그 옆자리에 앉아 엄마와 뭐라고 소곤거리고 있다. 창을 등진 자리에 국영기업 과장인 둘째 경태와 둘째 며느리가 앉아있다. 줄줄이 손자 셋이 앉아있고 그 다음 자리에 외손자가 엄마를 마주보고 앉아있다. 송하백은 한 사람 한 사람 그가 남긴 자손의 이름을 속으로 외우며 그가 70평생 살며 역사에 남길 큰 업적이 없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튼실한 자식 새끼를 남겨놓고 가는구나 하며 감회에 젖었다. 아내도 감개무량한지 자손들을 건너다 보며 말이 없다. 송하백은 큰아들의 진급턱을 얻어먹으며 자식들이 모두 별탈 없이 최소 60이 넘도록 직장 잘 다니고 건강하게 잘 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빌었다. 송영건 하백은 전철 2호선 교대역에서 1번 출구로 나갔다. 송하백은 노후를 대비하여 교육대학 정문길 건너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 5층에 사무실을 한 칸 마련해 놨었다. 그의 오피스텔에는 이젤 등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간단한 도구가 준비가 되어 있다. 오피스텔은 친구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어 퇴직한 친구들이 모여 바둑을 두고 고스톱도 친다. 삥을 뜯은 돈으로 친구들이 같이 저녁을 먹고 술 한 잔을 나누며 과거를 씹는다. 송하백은 보통 점심을 먹고 오피스텔로 간다. 전철을 내려 2차선 도로를 따라 약 800m 걸으면 오피스텔에 이른다. 처음 400m는 길 양옆에 상가가 있고 그 다음은 길 한편은 고급 빌라이고 맞은편은 대학교 교정이다. 오늘도 전철을 내린 송하백은 천천히 2차선 도로를 따라가며 길 양옆에 있는 식당의 손님 숫자를 세며 식당이 잘 되나 점검한다. 그는 시장 조사원도 아닌데 그 길을 지나치며 식당의 영업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되었다. 400m 거리 양편에 100여 개가 넘는 다양한 종류의 음식점이 줄을 서 있다. 커피점이 30곳도 넘는다. 커피만 파는 상점도 있고 케이크와 커피를 같이 파는 상점도 있다.
송화백은 몇 년째 그 거리를 오가며 다음에 폐업할 음식점을 대개 짐작한다. 손님이 너무 없어 파리를 날리는 음식점들은 반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고 다른 주인이 새로운 음식점을 개장하려 인테리어를 시작한다. 송화백은 손님이 없는 식당을 지나치며 저렇게 손님이 없어 임대료 벌기도 어렵겠네 하며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꾸준히 손님이 드는 음식점을 지나치며 그래도 저 집은 장사가 잘 되네 하며 안도한다. 그 많은 음식점 중 평균 한 달에 한 곳은 폐업을 한다. 송화백은 스테이크 하우스가 망해 나간 상가에 새롭게 인테리어를 하는 것을 보며 저 가게에 무슨 음식점이 새로 들어설까? 궁금해하며 인테리어를 하는 가게 안을 힐끔거리며 지나친다. 송화백은 그 골목길에 스테이크 하우스가 들어설 때 대학생이 가장 큰 고객인 이 거리에 스테이크같이 비싼 음식점이 장사가 될까? 했었다. 개점을 하고 선전을 하며 세일하는 일주일 동안 손님이 넘쳐났었다. 그리고 음식값을 제값으로 받자 그 음식점은 끝이 났다. 정말 파리를 날렸다. 음식값이 좀 센 편인 일식집도 몇 년 못 버티고 문을 닫았었다. 그 골목에서 가장 피 터지게 경쟁하는 업종은 커피점이다. 송화백은 스테이크 가게 다음 상점 테이크아웃 커피점 앞에 세워놓은 입간판을 보며 피 터지는 출혈 경쟁이네 하며 중얼거린다.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와 곁들여 덤으로 도넛을 준다는 입간판이다. 커피값을 내린 사연이 눈물겹다. 테이크아웃 커피점에서 한 가게 건너 주스 가게가 있었다. 주스 가게 주인이 여름 한철 반짝 계절을 타는 주스 가게를 접고 커피점으로 업종을 바꾸며 아메리카노 커피 가격을 1,000원으로 내걸었다. 선수를 치며 먼저 출혈 경쟁 선언을 한 거다. 망해 나간 스테이크 상가에 유명 브랜드의 커피점이 들어섰다. 실내에 앉아서 편하게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내장을 했다. 시설이 훨씬 좋은데 아메리카노 한 잔 1,500원. 바로 이웃한 테이크아웃 커피점이 아메리카노 가격을 900원으로 낮췄다. 송화백은 새 커피점의 출혈 가격 경쟁을 보며 최저임금이 다락같이 올라 인건비가 비쌀 텐데 저렇게 싼 값에 팔아 인건비나 건질까? 하며 공연한 걱정을 한다. 국물 떡볶이 가게가 있었다. 손님이 그리 많지 않았었다. 그런데 바로 옆 가게 만두집이 망해 나가고 상가가 비자 그 자리에 삼청동 국물 떡볶이 가게가 들어섰다. 나란히 붙은 두 동종 음식점이 쌍나발을 불었다. 제한된 떡볶이 손님이 두 가게로 나뉘었다. 먼저 문을 연 국물떡볶이 가게가 삼청동 국물떡볶이에 밀려 파리를 날리더니 몇 달 못 버티고 문을 닫고 무한리필 삼겹살집으로 바뀌었다. 삼청동 국물떡볶이 가게도 반년을 더 못 버티고 국수집으로 바뀌었다. 송화백은 한 음식점이 망하고 다른 음식점이 개장을 하는 것을 보며 아직 한참 나이에 직장을 쫓겨나고 어쩔 수 없이 음식점을 열었을 텐데 경험도 없이 식당을 열었다가 장사가 안 되어 문을 닫으며 퇴직금을 다 날려먹었겠네. 아님 부모가 대준 돈을 다 날렸나? 하고 동정하며 그래도 우리 아들 딸들은 나한테 손 안 벌리고 살아가니 참 대견하다. 라며 다행으로 여겼다. 송화백은 줄 서 있는 음식점들이 피 터지게 경쟁을 하는 것을 보며 또 어느 가게가 망해 나가 떨어질까?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 하고 한숨을 쉬며 우리 아들 딸들은 저런 피말리는 전선에 내몰리지 않아야 할 텐데 하는 기우를 지우지 못했다.
송영건 화백은 큰아들 영태가 미중 무역 갈등, 한일 무역 갈등으로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하는 말을 국가 간 갈등이 아들 회사에 무슨 큰 영향이 있겠어? 하며 귓등으로 흘려들었다. 큰아들이 연초 주총에서 전무로 진급하지 못하고 상무로 재신임도 받지 못해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쫓겨났다는 말을 아내에게 전해 듣고 고등학교 다니는 손자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손자들 뒷바라지할 돈이 걱정되었다. 송화백은 큰아들 영태가 이제 겨우 50을 넘겼는데 100세를 바라보며 사는 시대에 아직 50년은 더 살아야 하는데 그 녀석 무엇을 해서 먹고 살까? 걱정이 되었다. 인도 사람의 인생 주기로 치면 학습기, 가주기를 지나고 임서기에 들어서는 나이지만 지금은 수명이 늘어나서 옛 사람들 같이 환갑을 지나면 인생의 종을 치는 것도 아니고 한참을 더 살아야 한다. 송화백은 내가 크게 벌어놓은 돈이 없어 자식에게 먹고 살아갈 유산을 물려주고 갈 수도 없는데 영태 녀석 내년이면 손자가 대학 들어가고 곧 손녀도 대학 들어가고 손자 손녀 결혼도 시켜야 하는데 어쩐다 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큰아들 영태는 25년간 아버지 그늘에서 살았었고 다음 25년은 자립하여 결혼 생활을 꾸려가며 집 한 채 마련한 것이 전 재산이다. 60세 넘어 국민연금을 받아봐야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 같이 생활을 꾸려갈 금액이 못 될 거고 어떻게 하면 그 녀석이 나머지 생 50년을 살아갈까? 걱정이 되었다. 송영건 화백은 걱정만 할 뿐 실직자가 된 아들을 도와줄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이제 그의 친구들도 다 은퇴하여 아들 죄취업을 부탁할 친구도 없다. 그는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다. 주말에 큰아들 영태가 며느리와 함께 아버지의 집을 찾아왔다. 포도주도 한 병을 사들고 왔다. 송화백은 영태가 아버지를 보고 멋쩍게 희쭉 웃는 모습이 너무 비굴하고 초라하게 보여 막 화가 났으나 내색하지 않았다. 2년 전 상무로 진급했다고 자추경까지 하며 의기양양했던 태도와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아버님 죄송해요. 영태가 송화백 앞에 앉으며 말했다. 뭐가 죄송하냐? 네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래도 나이 겨우 50에 실업자가 되어 아버지 앞에 서려니 부끄럽고 죄송해요. 고생하시면서 저 대학까지 가르쳐 주셨는데 집 살 때 돈도 보태주시고. 부끄러울 것 없고. 그래, 어떻게 살 거냐? 식당이라도 열 거냐? 아직 안 정했어요. 퇴직하면 대부분 식당 열고 망하던데 뭐 할까 고민 중입니다. 밀레니얼 세대와 X세대, Z세대를 대상으로 카페를 열까 아님 옷가게를 열까 IT 시대에 맞는 신종 사업을 열어볼까도 궁리하고 있어요. 그래? 내가 무엇을 하라고 권할 수가 없구나. 나도 평생 월급쟁이만 하여 사회 물정에 어두우니 아이템을 정하면 나한테 알려주라. 포도주 가져왔으니 잠시 고민을 내려놓고 나랑 한잔 하자. 송화백은 식탁에 며느리와 마주 앉아 조잘거리는 아내에게 안주 좀 내와 하고 소리쳤다. 큰아들이 집에 다녀간 후 일주일째 소식이 없다. 송화백은 아무런 연락이 없는 나이 50의 실업자가 된 큰아들 걱정이 머리를 짓눌러 어두운 나날을 보냈다. 이제 은퇴한 지 10년이 다 되어가는 그가 아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생각나지 않았다. 집을 팔고 서울 변두리로 이사를 하고 집값 차액을 사업 자금으로 대줄 수는 있겠지만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고 중개수수료를 내고 이사를 하면 새로 산 집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을 내야 한다. 차액의 많은 부분을 정부가 세금으로 훑어간다. 그러면 아들에게 대줄 자금이 확 줄어든다. 며느리와 통화를 한 아내가 아들이 미국에 갔다고 했다. 현직에 있을 때 알던 업자에게 그 회사에서 새로 개발한 화장품이 다기능이라 젊은 사람들 편리미엄을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이라 국내 독점 판매 에이전트만 따면 현직 때 월급보다 더 수입을 올릴 수 있다며 미국행 비행기를 탔단다. 송하백은 그거라도 잘 됐으면 하고 속으로 빌었다. 퇴직한 후 한 달 만에 큰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왔다. 송영건 화백은 우선 아들의 얼굴이 퇴직 후 바로 왔을 때보다 환해져 조금 마음이 놓였다. 미국 갔었다고 들었는데 간 일은 잘 되고? 송하백은 아들이 신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서 소파에 앉자마자 물었다. 제가 한 발 늦었어요. 저랑 같은 날 퇴직한 동료가 퇴직하자마자 바로 다음날 미국으로 날아가서 에이전트 따갔어요. 저는 며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하다가 그만 시기를 놓쳤어요. 큰아들이 담담하게 말했다. 송하백은 큰아들이 에이전트를 따지 못했다는 말을 들으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럼 식당 할 거냐? 송하백이 조급하게 물었다. 아니요. 식당이나 커피숍은 전 세대 사업이고 21세기 IT 시대에 맞는 사업을 할 겁니다. 송하백은 IT 시대에 맞는 사업? 하고 되뇌며 멍청하게 아들을 쳐다봤다. 두 가지 사업 아이템을 생각해 봤어요. 두 가지? 한 가지는 3D 프린터 몇 대를 사서 고객이 주문하는 제품을 만들어주고 또 3D 프린터를 몇 시간씩 쓰도록 빌려주고 그들이 자기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게 하는 일종의 기계 대여입니다. DIY를 선호하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고객이 꽤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슬세권 주택을 선호하는 세대라 가게를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임대해야 하는데 50평 가게만 빌려도 월 임대료가 좋게 3천원 가는데요. 여간 고객을 많이 확보해서는 임대료 뽑기도 어려워요. 그렇다고 변방의 가게를 얻으면 슬세족 고객을 끌 수가 없어요. 그렇겠다. 그런데 슬세족이 뭐니? 아버지가 쑥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아버님은 모르시는 단어겠네요. 어른들이 집을 고를 때 역세권, 학세권 선호하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슬리퍼만 신고 갈 수 있는 거리에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다 있는 곳을 선호해요. 다시 말하면 집에서 10분 거리에 편의시설이 다 있는 그런 위치. 그래서 슬리퍼만 신고 갈 수 있는 거리라는 뜻으로 슬세족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3D 프린터 임대 사업은 접고 맞춤 뷰티 사업을 할까 해요. 네가 미장원을 한다고? 송하백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아버님이 생각하는 미장원 같은 미용 사업이 아니고 1:1 맞춤형 미용 사업입니다. 여자들이 화장품을 하나 사면 그 화장품이 바닥 날 때까지 쓰지요. 좀 지루할 거예요. 그래서 봄, 가을 등 계절에 따라 집에 있을 때, 여행을 갈 때 등 생활 환경이 바뀔 때마다 적합한 미용 패턴을 추천해주고 피부 관리도 해주는 사업을 구상 중이에요. 21세기 초개인화 시대에 적합한 1:1 맞춤형 피부 관리를 해주는 거지요. 송하백은 아들의 말을 반쯤 이해하며 눈을 깜빡였다. 펜슈며 500명만 확보하면 월급쟁이 할 때보다 훨씬 더 수입을 올릴 수가 있어요. 500명 열혈 고객을 확보한다는 말이지.
네, 그래서 우선 전용 미용사를 3사람쯤 고용하고 한 60평쯤 되는 가게를 임대할까 해요. 60평이면 임대료가 만만치 않을 텐데. 네, 그래서 1층은 안 되고 3층쯤 얻을 거예요. 3층이면 1층에 비해 임대료가 반값도 안 돼요. 고객 한 사람씩 데이터를 작성해서 그 고객의 생활 주기에 맞는 서비스를 할 겁니다. 우선 영업 내용 선전이 중요한데 소셜 미디어를 최대한 활용해야지요. 홈페이지는 물론 블로그도 만들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활용해야지요. 고객들의 의견과 체험담을 듣는 방을 만들고 시설도 초개인화 시대에 맞도록 미용을 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공간을 격리합니다. 유리로 격벽을 만들어 공간이 답답하지 않도록 합니다. 요사이 붐이 일기 시작한 독서 대신 귀로 듣는 청서 서비스를 합니다. 미용 서비스를 받는 동안 신앙송을 듣는다든지 소설 낭독을 듣는다든지 아님 지식을 쌓기를 원하는 고객을 위해 유키하리의 사피엔스를 들려준다든지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렸던 총균세를 들려주는 거죠. 그럼 고객은 미용을 하면서 귀로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요. 큰아들은 그의 말을 열심히 듣는 아버지를 쳐다보며 침을 꿀꺽 삼키고 말을 이어갔다. 미용실에서 편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타르시를 두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슬리퍼를 신고 미용을 받을 수 있게 할 겁니다. 송화백은 큰아들의 말을 들으며 아들이 퍽 진지하게 열심히 사업 구상을 한 것 같아 좋은 직장에서 쫓겨나고 생활을 위하여 고민하는 아들이 딱하게 생각되었다. 송화백은 무엇인가 아들을 도와주고 싶었으나 그는 그럴 힘이 없어 자신이 무능하게 느껴지며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우선 제 사업 취지를 이해하고 씨앗이 될 고객 몇 명을 끌어올 미용사를 구하는 일이 급선무이고 퇴직금과 집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약 20억 원, 제가 마련할 수 있는 사업 자금이 사업을 시작하는 밑돈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본금으로 한 1년치 운영 자금 남겨놓고 얻을 수 있는 가게를 알아봐야 하고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SNS 관리를 위하여 컴퓨터를 다루는 기술 습득이 필요합니다. 외주를 주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한 반년쯤 컴퓨터 다루는 기술을 문화센터나 학원에서 배울 겁니다. 대학에서 한 학기 청강하는 것을 교수님과 상의하여 허락을 받았어요. 그 반년 동안 벌어놓은 돈을 쓰며 미래를 준비할 겁니다. 아버님 생각에는 제 아이디어가 어떠세요? 나 같은 9세대에게는 사업 계획이 새롭기도 하고 허황하기도 하다. 그래서 사업이 잘 선전되면 58세대도 고객으로 모실 수가 있습니다. 58세대? 50대, 60대 세대로 58년 개띠 전후의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오히려 젊은 세대보다 58세대가 더 주력 고객이 되겠는데? 송화백이 말했다. 그래서 58세대가 편하게 미용실에 올 수 있도록 차량 서비스를 검토하고 있어요. 택시값의 절반만 받고 집에서 모셔오고 가고 싶다는 곳까지 모셔다 드리고 그런데 타자도 불법이라는 현실에 그게 불법은 아닌지 변호사 친구에게 법률 검토를 의뢰해 놨어요. 가주기를 지나 결실기 준비로 고생이 크구나. 송화백이 아들을 위로했다. 송화백은 아내와 며느리의 통화를 기동량하며 큰아들의 동향을 짐작할 수가 있었다. 큰아들은 일주일에 2번 대학에 청강을 가고 문화센터 컴퓨터반에 등록하여 IT 기술을 익히고 나머지 시간에는 가게를 열 상점을 찾아다니며 바쁘게 지낸다고 했다. 며느리가 아들의 사업 계획을 듣고 공감하며
같이 일할 미용사 세 사람도 구해놨다는 것을 알게 됐다. 송하백은 아들의 사업 계획이 좀 신선한 것도 같고 좀 허황된 것도 같아 성공할지 자신이 없었다. 큰아들이 가게 이름을 짓는데 아버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했다. 송하백은 우리말이나 한문으로 아름다움을 키우는 상호명을 지으면 지금 세대에 맞지 않을 것 같고 화장품이나 유행 1번지 파리를 연상하니 불어로 이름을 지어보라고 말해줬다. 송하백은 아들이 미용업을 한다고 하자 TV에서 화장품 선전을 들으며 선전 내용을 음미하는 습관이 새로 생겼다. 송하백은 아들이 개업식을 한다고 하여 아내와 함께 개업식에 가기 위해 잠실 세내역에서 전철을 내려 상가로 들어섰다. 송하백은 회사에서 쫓겨나다시피 퇴직한 아들 개업식에 축하 화분이 하나도 없이 초라할까 걱정이 되어 꽃집에 양난 화분을 보내라고 연락했었다. 송하백이 엘리베이터 3층에서 내리며 입구부터 쭉 늘어선 축하 화분을 보고 기분이 살짝 좋아지며 대기업 상무까지 한 아들을 너무 여리게 보고 화분을 보낸 것이 살짝 미안해졌다. 신뢰는 축하객으로 붐볐다. 큰아들 내외가 애들의 뷰토피아라는 긴 간판이 붙은 미용실 문 앞에서 서서 축하객을 맞고 있었다. 송하백과 아내가 다가가자 축하객을 맞던 큰아들이 아버님 경태 신영이도 와 있어요 하고 환하게 웃으며 반겼다. 송하백은 작은 아들과 딸이 형 개업식에 축하하러 왔다는 말에 아들 딸들의 우애가 신통하여 아내를 보고 웃으며 녀석들이 왔대 하고 말했다. 아내도 미소로 응답했다. 미용실에서 4차선 도로와 길 건너 시장 입구 상가가 보였다.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훌쩍 자라 창문을 가리며 운치를 돋아줬다. 미용실은 두 파트로 나누어 창가 쪽에 유리 격벽으로 구획을 지은 미용실이 있고 입구 사무실에 컴퓨터와 전화기가 놓인 책상이 있고 바로 옆에 캐비넷이 서 있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며 고객 관리에 필요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사무실이다. 상가 반쪽 아파트 쪽 공간에 고급 소파가 두 줄로 마주보고 놓여 있다. 응접실이다. 응접실 서가에는 월간 잡지를 비롯하여 음악, 미술, 무용, 패션 잡지가 꽂혀 있다. 반짝거리는 커피 뽑는 새 기계가 보였다. 그 옆 공간은 탈의실이다. 마주보는 응접 의자 가운데 놓인 탁자 위에 오늘 개업고사를 지낼 돼지머리가 놓여 있다. 미용 의자는 5세트가 줄지어 있다. 유리 격벽으로 옆자리와 격리된 공간에 놓인 의자는 노부모께 효자 노릇하며 사주는 고급 안락의자다. 앞뒤로 젖혀지고 안마 기능도 있다. 분리된 공간은 방음이 되어 옆 공간에서 하는 대화가 들리지 않는다. 의자 손잡이에 분홍색 패널이 붙어 있다. 패널에는 음악, 시, 소설, 교양 강좌 등 버튼이 위에서 아래로 쭉 배열되어 있다. 송하백은 의자에 앉아 의자를 앞뒤로 젖혀도 보고 안마도 받아보며 나도 집에 이런 의자 하나 사야겠다고 생각했다. 송하백은 패널에서 음악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팝송, 가곡, 오페라, 뮤지컬, 관현악이라는 안내문이 떴다. 송하백은 시를 눌렀다. 우리나라 동서양의 유명한 시인의 이름과 시 제목이 떴다. 송하백은 향수를 눌렀다. 테너와 소프라노가 합창하는 배경음악에 맞춰 여자 낭송가가 낭낭한 목소리로 향수를 낭송했다. 송하백은 눈을 깜빡이며 낭송하는 소리에 맞춰 가곡 향수를 따라서 흥얼거리며 참 좋은 세상이네 하며 감탄했다. 어떻게 전깃줄을 타고 이런 좋은 음악이 흘러나올까
하고 신비하게도 느껴졌다. 신앙송을 듣고 송하백은 교양 강좌 버튼을 눌렀다. 교양서적, 사피엔스, 총균쇠, 이기적인 유전자 등 책 제목이 쭉 떴다. 영화배우 이병헌이 낭독했단다. 송하백은 이병헌은 배우해서 돈 잘 벌고 먹고 살만한데 이런 건 녹음까지 해서 돈 버나? 그렇게 번 돈 언제 다 쓰나? 하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을 때 아버님 여기 계셨어요? 하고 딸 신영이 남편과 같이 나타났다. 의자가 참 편하다. 송하백이 딸과 사위를 보며 말했다. 아빠 칠순 선물로 하나 사드릴게요. 딸이 남편을 쳐다보며 말했다. 사위가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엎드려 절 봤네. 아내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고사를 지낸다고 하여 송하백은 아내와 함께 돼지머리를 진설한 곳으로 갔다. 큰아들이 고천문을 낭독하고 돼지머리에 큰절을 하고 아버님부터 절하시라고 했다. 송하백은 돼지머리에 절을 하며 초현대식 시설의 돼지머리에 절을 하는 것이 꼭 코미디를 하는 것 같이 느껴졌다. 송하백은 돼지머리에 절을 하고 쩍 입을 벌린 돼지 입에 5만 원짜리 지폐를 물려주었다. 그리고 아들 장사가 잘 되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빌었다. 송하백은 고사를 마치고 고사떡 한 조각을 먹고 돼지머리 고기를 안주하고 막걸리를 한 잔 마시고 저녁을 들고 가라는 아들의 권유를 나이든 사람이 있으면 분위기 해친다 하며 뿌리치고 미용원을 나섰다. 전철을 타고 집에 가며 송하백은 아내에게 큰돈 들여 거창하게 인테리어를 하고 가게를 꾸몄던데 장사가 잘 될지 모르겠네 하고 걱정을 늘어놓았다. 집에 와서도 송하백은 아들 장사 걱정에 잠이 오지 않았다. 송하백은 아들이 벌린 사업의 손익계산을 거듭하며 걱정을 놓지 못했다. 채소 경비가 상가 임대료 월 800만 원, 미용사 3사람 인건비 900만 원, 상가 관리비와 재료비 500만 원, 도합 2200만 원이다. 세금은 얼마 낼까? 매달 2200만 원 이상 매상이 올라야 아들 몫이 떨어질 거다. 한 사람 미용값을 10만 원 치면 220명 미용값이 최소 경비로 들어간다. 한 달 25일 일한다니 매일 10명분은 기초경비이고 10명 이상 손님이 와야 남는다. 나나 마누라가 손님을 데려다 줄 수도 없고. 송하백은 그래도 하루 20명은 손님이 들겠지 하고 계산하다가 10명도 안 들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머리를 지끈 눌렀다. 송하백은 아들 장사가 잘 되나 알아보려 아들 가게를 기웃거릴 수도 없어 아내에게 장사가 잘 되나 며느리한테 물어보라고 매일 졸랐다. 큰아들은 찌라시를 찍어 상가 근처 아파트 호호마다 돌리고 홈페이지는 물론 SNS 매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으로 선전을 한다고 했다. 아들은 첫 달에 300만 원 적자가 났다고 했다. 둘째 달부터는 왔던 손님들의 입소문을 타고 손님이 늘어 적자를 면했다고 했다. 큰아들은 펜슈머 500명만 확보하면 회사 다닐 때보다 수입이 좋을 거라며 사업에 자신을 표했었다. 큰아들은 화장품 회사와도 판매점 비슷한 거래를 한다고 자랑했다. 장사 시작한 지 반년 만에 큰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이제 펜슈머가 500명이 넘었다고 하며 사업에 자신을 늘어놓고 딸이 칠순 선물로 사준 안락의자에 청소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주겠다고 했다. 한시름 놓은 송하백은 딸이 사준 안락의자에 앉아 안마를 받으며 아들이 설치해준 청소 장치를 이용하여 신앙송을 듣고
노래도 듣고 교양 강좌도 들으며 창밖의 광경을 내다보고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며 노후를 즐겼다. 아들은 아주 장사가 잘 된다며 2호점을 내겠다고 반포, 대치동, 삼성동 등 잘나가는 동네에 가게를 물색하는 것을 보고 송하백은 사업 확장했다가 망한 여러 회사들이 떠올라 불안했다. 남편의 불안해하는 말을 들으며 아내는 영태가 애냐며 나이가 드니 걱정이 많다며 아들이 다 알아서 할 거니 우리 노인들은 구경이나 하고 떡이나 먹자며 핀잔을 줬다. 1년쯤 지나 큰아들이 2호점을 물색하는 중 큰아들 사업에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났다. 큰아들의 아이디어를 도용하여 한 화장품 회사에서 아미고 뷰티 카페 체인을 설립했다. 서울 도심 교통이 편리한 대형 빌딩에 큰아들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아들 가게보다 더 편리하고 화려한 카페를 열고 미디어를 이용하여 대대적인 선전을 하며 마케팅 영역을 확대해 갔다. 마치 컬리가 새벽 시장을 개척하자 대형 유통업체가 뛰어들어 피터지게 시장 쟁탈전을 벌리는 형국과 같았다. 송하백은 영세한 자본의 큰아들이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까 걱정되었다. 송하백은 상도덕도 없이 남의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대형 업체의 폭거에 분통만 터뜨리며 큰아들이 제발 망하지 않고 살아남기만을 기도했다.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고개를 끄덕이며 읽었지만 뭔가 허탈하고 마음이 아리기도 했습니다. 그건 바로 소설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을 잘 전달해 주었기 때문인 듯 합니다. 그리고 꼭 내가 아니더라도 내 자식 혹은 내 주변 이웃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인생살이 늪도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화두는 왠지 사랑으로 정해보고 싶은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책나들입니다. 오늘은 양창국님의 단편소설 창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업은 최근에 소개해드린 대리인생과 함께 양창국 작가님의 소설집 테크노피아에 실린 소설입니다. 상당히 두꺼운 이 소설집에는 11편의 주옥 같은 단편이 실려 있는데요. 각 소설마다 깊은 연륜이 느껴지면서도 젊고 세련된 느낌이 강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창업 역시 최근의 트렌드와 일치하고 마지막까지 고개가 끄덕여지는 소설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송영건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다니는 40대 후반의 큰아들 영태가 이사해서 상무로 진급했다며 한턱 모신다고 하여 자축연에 참석하려고 기쁜 마음으로 큰아들이 정한 코엑스 트레이드 타워 52층 식당으로 아내와 함께 가고 있다. 송영건은 60대 초반 임원으로 40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인생 말년의 소일거리로 그림 그리기를 배웠다. 수채화를 익히며 미술동호회 송죽회 멤버로 동호회 전시회에 몇 번 참가했다. 전시회에 들른 친구들이 그를 화백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여 그는 이제 송전무 대신 송화백으로 불린다. 큰아들이 택시를 타고 오라고 했으나 송화백은 공짜로 타는 전철을 몇 정거장만 타면 바로 삼성역이 나오고 삼성역에서 트레이드타운은 바로 코앞이다. 그는 공연히 택시비 버릴 것 없다고 생각하고 전철로 가기로 한다. 이 불황에 영태 녀석 대단해. 안 쫓겨나고 진급을 하다니. 아내가 아파트 현관을 나서며 행복한 탄성을 질렀다.
너무 일찍 진급하여 걱정이다. 이 개인 회사 실적 없으면 바로 잘리는데. 송하백이 걱정을 했다. 당신 걱정도 팔자다. 아들 잘 나가는데 공연히 입방정 찍지 마. 아내가 핀잔을 주었다. 이 상가는 언제 임대 들어오지? 송하백은 아내와 아파트 상가를 지나치며 1년째 공실로 상가 유리창에 붙은 임대 딱지를 보며 말했다. 3층 상가 1층 노른자위 자리에 위치한 상가는 안경점이었다. 20여 년간 안경점을 운영했었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1년 전에 문을 닫았다. 그 후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아 유리창에 임대 딱지를 떼지 못하고 빈 방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 이 가게도 임대 안 들어오는데. 사진관 하던 상가에서 한 가게 건너 있는 공실 상가를 보며 아내가 말했다. 그 가게는 제과점을 했었는데 프랜차이즈 제과점이 바로 1년 전 옆자리에 들어오며 두 빵집이 경쟁을 벌리다가 기존 빵집이 프랜차이즈 빵집에 밀려서 문을 닫았다. 불황은 불황이 모양이야. 상가 안에도 몇 칸 공실인데 새 세입자가 안 들어오는 걸 보면. 송하백이 탄식조로 말했다. 이런 불황에 진급을 했다고 전역을 내다니. 영태 녀석 내 아들이지만 대단해. 아내가 감탄조로 말했다. 상가 입구에 필라테스 1회 무료 체험이라는 입간판이 서 있다. 한 번에 10만 원 받던 필라테스를 무료 체험을 하라네. 당신 가서 한번 해봐. 송하백이 아내에게 말했다. 이 나이에 무슨 필라테스? 저기 보니 월 20만 원에 스크린 골프 지도와 실습한다는데 당신 가서 해. 요새 필드도 통 안 나가던데. 월 20만 원이면 하루 7천 원인데 얼마나 장사가 안 되면 저렇게 덤핑할까? 노인은 경로 우대로 오전에 10,000원까지 디스카운트 한다는 말은 들었었는데. 송하백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심란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경기가 안 좋은 게 눈에 보이네. 송하백과 아내는 경기가 나빠지면 서민들이 살기 어려워지는데 하고 걱정을 나누며 전철역에 들어섰다. 두 사람은 삼성역에서 전철을 내려 코엑스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트레이드 타워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고속 승강기는 바로 그들을 52층에 올려다 줬다. 엘리베이터를 나서자 큰아들 영태 부부가 엘리베이터 입구에 서 있다가 부모님을 예약한 방으로 안내했다. 방에 들어서니 저만치 잠실 종합운동장이 내려다 보이고 한강이 꺼멓게 내려다 보였다. 둘째 아들과 딸, 손자들이 먼저 와서 부모를 기다리고 있었다. 송하백은 자손들의 인사를 받는 잔잔한 행복을 누리고 아내와 상석에 앉고 아이들이 양편으로 나눠 앉았다. 아버님, 저녁은 중국 음식으로 예약했어요. 술은 중국술 할까요? 아버지 왼편에 창밖을 보고 앉은 큰아들이 말했다. 중국 음식에는 고량주가 제격이지. 여자들 마시게 맥주도 한두 병 주문해. 송하백이 느긋하게 말했다. 큰아들이 고량주와 칭따오 맥주를 주문했다. 송하백은 아들놈이 비싼 술을 주문하네. 얼마 만에 이 52층 식당에 와보는 거야? 하며 가볍게 센티해졌다. 현직에 있을 때는 가끔 외국 바이어를 이곳에 모셔와서 서울 야경을 구경시키며 접대를 했었다. 한 모금 독주가 목구멍을 타고 쭉 위장으로 내려가 진한 자극을 식도에 남기며 송하백에게 살아있다는 쾌감을 느끼게 했다. 첫 잔을 비운 송하백은 가볍게 울려오는 알코올의 반향에 행복해지며 테이블을 쭉 둘러보고 그가 지상에 남겨놓을 씨앗 후손들을 건너다 보았다. 창을 마주보고 앉아있는 큰아들의 옆자리에 미인축에 드는 큰며느리가 앉아있다.
그 옆에 손자와 손녀가 앉아 있다. 다음 좌석에 초등학교 선생인 딸이 앉아 있고 유치원생인 외손녀가 그 옆자리에 앉아 엄마와 뭐라고 소곤거리고 있다. 창을 등진 자리에 국영기업 과장인 둘째 경태와 둘째 며느리가 앉아 있다. 줄줄이 손자 셋이 앉아 있고 그 다음 자리에 외손자가 엄마를 마주보고 앉아 있다. 송하백은 한 사람 한 사람 그가 남긴 자손의 이름을 속으로 외우며 그가 70평생 살며 역사에 남길 큰 업적이 없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튼실한 자식 새끼를 남겨놓고 가는구나 하며 감회에 젖었다. 아내도 감개무량한지 자손들을 건너다 보며 말이 없다. 송하백은 큰아들의 진급턱을 얻어먹으며 자식들이 모두 별탈 없이 최소 60이 넘도록 직장 잘 다니고 건강하게 잘 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빌었다. 송영건 하백은 전철 2호선 교대역에서 일본 출구로 나갔다. 송하백은 노후를 대비하여 교육대학 정문길 건너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 5층에 사무실을 한 칸 마련해 놨었다. 그의 오피스텔에는 이젤 등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간단한 도구가 준비가 되어 있다. 오피스텔은 친구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어 퇴직한 친구들이 모여 바둑을 두고 고스톱도 친다. 삥을 뜯은 돈으로 친구들이 같이 저녁을 먹고 술 한잔을 나누며 과거를 씹는다. 송하백은 보통 점심을 먹고 오피스텔로 간다. 전철을 내려 2차선 도로를 따라 약 800m 걸으면 오피스텔에 이른다. 처음 400m는 길 양옆에 상가가 있고 그 다음은 길 한편은 고급 빌라이고 맞은편은 대학교 교정이다. 오늘도 전철을 내린 송하백은 천천히 2차선 도로를 따라가며 길 양옆에 있는 식당의 손님 숫자를 세며 식당이 잘 되나 점검한다. 그는 시장 조사원도 아닌데 그 길을 지나치며 식당의 영업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되었다. 400m 거리 양편에 100여 개가 넘는 다양한 종류의 음식점이 줄을 서 있다. 커피점이 30곳도 넘는다. 커피만 파는 상점도 있고 케이크와 커피를 같이 파는 상점도 있다. 송하백은 몇 년째 그 거리를 오가며 다음에 폐업할 음식점을 대개 짐작한다. 손님이 너무 없어 파리를 날리는 음식점들은 반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고 다른 주인이 새로운 음식점을 개장하려 인테리어를 시작한다. 송하백은 손님이 없는 식당을 지나치며 저렇게 손님이 없어 임대료 벌기도 어렵겠네 하며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꾸준히 손님이 드는 음식점을 지나치며 그래도 저 집은 장사가 잘 되네 하며 안도한다. 그 많은 음식점 중 평균 한 달에 한 곳은 폐업을 한다. 송하백은 스테이크 하우스가 망해 나간 상가에 새롭게 인테리어를 하는 것을 보며 저 가게에 무슨 음식점이 새로 들어설까? 궁금해하며 인테리어를 하는 가게 안을 힐끔거리며 지나친다. 송하백은 그 골목길에 스테이크 하우스가 들어설 때 대학생이 가장 큰 고객인 이 거리에 스테이크같이 비싼 음식점이 장사가 될까? 했었다. 개점을 하고 선전을 하며 세일하는 일주일 동안 손님이 넘쳐났었다. 그리고 음식값을 제값으로 받자 그 음식점은 끝이 났다. 정말 파리를 날렸다. 음식값이 좀 센 편인 일식집도 몇 년 못 버티고 문을 닫았었다. 그 골목에서 가장 피 터지게 경쟁하는 업종은 커피점이다. 송하백은 스테이크 가게 다음 상점 테이크아웃 커피점 앞에 세워놓은 입간판을 보며 피 터지는 출혈 경쟁이네 하며 중얼거린다.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와 곁들여 덤으로 도넛을 준다는 입간판이다. 커피값을 내린 사연이 눈물겹다.
테이크아웃 커피점에서 한가게 건너 주스 가게가 있었다. 주스 가게 주인이 여름 한철 반짝 계절을 타는 주스 가게를 접고 커피점으로 업종을 바꾸며 아메리카노 커피 가격을 1,000원으로 내걸었다. 선수를 치며 먼저 출혈 경쟁 선언을 한 거다. 망해 나간 스테이크 상가에 유명 브랜드의 커피점이 들어섰다. 실내에 앉아서 편하게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내장을 했다. 시설이 훨씬 좋은데 아메리카노 한 잔 1,500원. 바로 이웃한 테이크아웃 커피점이 아메리카노 가격을 900원으로 낮췄다. 송하백은 새 커피점의 출혈 가격 경쟁을 보며 최저임금이 다락같이 올라 인건비가 비쌀 텐데 저렇게 싼 값에 팔아 인건비나 건질까? 하며 공연한 걱정을 한다. 국물 떡볶이 가게가 있었다. 손님이 그리 많지 않았었다. 그런데 바로 옆 가게 만두집이 망해 나가고 상가가 비자 그 자리에 삼청동 국물 떡볶이 가게가 들어섰다. 나란히 붙은 두 동종 음식점이 쌍나발을 불었다. 제한된 떡볶이 손님이 두 가게로 나뉘었다. 먼저 문을 연 국물떡볶이 가게가 삼청동 국물떡볶이에 밀려 파리를 날리더니 몇 달 못 버티고 문을 닫고 무한리필 삼겹살집으로 바뀌었다. 삼청동 국물떡볶이 가게도 반년을 더 못 버티고 국수집으로 바뀌었다. 송하백은 한 음식점이 망하고 다른 음식점이 개장을 하는 것을 보며 아직 한참 나이에 직장을 쫓겨나고 어쩔 수 없이 음식점을 열었을 텐데 경험도 없이 식당을 열었다가 장사가 안 되어 문을 닫으며 퇴직금을 다 날려먹었겠네. 아님 부모가 대준 돈을 다 날렸나? 하고 동정하며 그래도 우리 아들 딸들은 나한테 손 안 벌리고 살아가니 참 대견하다. 라며 다행으로 여겼다. 송하백은 줄 서 있는 음식점들이 피터지게 경쟁을 하는 것을 보며 또 어느 가게가 망해 나가 떨어질까?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 하고 한숨을 쉬며 우리 아들 딸들은 저런 피말리는 전선에 내몰리지 않아야 할 텐데 하는 기우를 지우지 못했다. 송영건 화백은 큰아들 영태가 미중 무역 갈등, 한일 무역 갈등으로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하는 말을 국가 간 갈등이 아들 회사에 무슨 큰 영향이 있겠어? 하며 귓등으로 흘려들었다. 큰아들이 연초 주총에서 전무로 진급하지 못하고 상무로 재신임도 받지 못해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쫓겨났다는 말을 아내에게 전해 듣고 고등학교 다니는 손자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손자들 뒷바라지할 돈이 걱정되었다. 송하백은 큰아들 영태가 이제 겨우 50을 넘겼는데 100세를 바라보며 사는 시대에 아직 50년은 더 살아야 하는데 그 녀석 무엇을 해서 먹고 살까? 걱정이 되었다. 인도 사람의 인생 주기로 치면 학습기, 가주기를 지나고 임서기에 들어서는 나이지만 지금은 수명이 늘어나서 옛 사람들 같이 환갑을 지나면 인생의 종을 치는 것도 아니고 한참을 더 살아야 한다. 송하백은 내가 크게 벌어놓은 돈이 없어 자식에게 먹고 살아갈 유산을 물려주고 갈 수도 없는데 영태 녀석 내년이면 손자가 대학 들어가고 곧 손녀도 대학 들어가고 손자 손녀 결혼도 시켜야 하는데 어쩐다 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큰아들 영태는 25년간 아버지 그늘에서 살았었고 다음 25년은 자립하여 결혼 생활을 꾸려가며 집 한 채 마련한 것이 전 재산이다. 60세 넘어 국민연금을 받아봐야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 같이 생활을 꾸려갈 금액이 못 될 거고 어떻게 하면 그 녀석이 나머지 생 50년을 살아갈까? 걱정이 되었다. 송영건 화백은 걱정만 할 뿐
실직자가 된 아들을 도와줄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이제 그의 친구들도 다 은퇴하여 아들 죄취업을 부탁할 친구도 없다. 그는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다. 주말에 큰아들 영태가 며느리와 함께 아버지의 집을 찾아왔다. 포도주도 한 병을 사들고 왔다. 송하백은 영태가 아버지를 보고 멋쩍게 희쭉 웃는 모습이 너무 비굴하고 초라하게 보여 막 화가 났으나 내색하지 않았다. 2년 전 상무로 진급했다고 자추경까지 하며 의기양양했던 태도와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아버님, 죄송해요. 영태가 송하백 앞에 앉으며 말했다. 뭐가 죄송하냐? 네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래도 나이 겨우 50에 실업자가 되어 아버지 앞에 서려니 부끄럽고 죄송해요. 고생하시면서 저 대학까지 가르쳐 주셨는데 집 살 때 돈도 보태주시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그래, 어떻게 살 거냐? 식당이라도 열 거냐? 아직 안 정했어요. 퇴직하면 대부분 식당 열고 망하던데 뭐 할까 고민 중입니다. 밀레니얼 세대와 X세대, Z세대를 대상으로 카페를 열까 아님 옷가게를 열까 IT 시대에 맞는 신종 사업을 열어볼까도 궁리하고 있어요. 그래? 내가 무엇을 하라고 권할 수가 없구나. 나도 평생 월급쟁이만 하여 사회 물정에 어두우니 아이템을 정하면 나한테 알려주라. 포도주 가져왔으니 잠시 고민을 내려놓고 나랑 한잔 하자. 송하백은 식탁에 며느리와 마주 앉아 조잘거리는 아내에게 안주 좀 내와 하고 소리쳤다. 큰아들이 집에 다녀간 후 일주일째 소식이 없다. 송하백은 아무런 연락이 없는 나이 50의 실업자가 된 큰아들 걱정이 머리를 짓눌러 어두운 나날을 보냈다. 이제 은퇴한 지 10년이 다 되어가는 그가 아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생각나지 않았다. 집을 팔고 서울 변두리로 이사를 하고 집값 차액을 사업 자금으로 대줄 수는 있겠지만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고 중개수수료를 내고 이사를 하면 새로 산 집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을 내야 한다. 차액의 많은 부분을 정부가 세금으로 훑어간다. 그러면 아들에게 대줄 자금이 확 줄어든다. 며느리와 통화를 한 아내가 아들이 미국에 갔다고 했다. 현직에 있을 때 알던 업자에게 그 회사에서 새로 개발한 화장품이 다기능이라 젊은 사람들 편리미엄을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이라 국내 독점 판매 에이전트만 따면 현직 때 월급보다 더 수입을 올릴 수 있다며 미국행 비행기를 탔단다. 송하백은 그거라도 잘 됐으면 하고 속으로 빌었다. 퇴직한 후 한 달 만에 큰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왔다. 송영건 화백은 우선 아들의 얼굴이 퇴직 후 바로 왔을 때보다 환해져 조금 마음이 놓였다. 미국 갔었다고 들었는데 간 일은 잘 되고. 송하백은 아들이 신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서 소파에 앉자마자 물었다. 제가 한 발 늦었어요. 저랑 같은 날 퇴직한 동료가 퇴직하자마자 바로 다음 날 미국으로 날아가서 에이전트 따갔어요. 저는 며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하다가 그만 시기를 놓쳤어요. 큰아들이 담담하게 말했다. 송하백은 큰아들이 에이전트를 따지 못했다는 말을 들으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럼 식당 할 거냐? 송하백이 조급하게 물었다. 아니요. 식당이나 커피숍은 전세대 사업이고 21세기 IT 시대에 맞는 사업을 할 겁니다. 송하백은 IT 시대에 맞는 사업? 하고 되뇌며 멍청하게 아들을 쳐다봤다. 2가지 사업 아이템을 생각해 봤어요. 2가지?
한 가지는 3D 프린터 몇 대를 사서 고객이 주문하는 제품을 만들어주고 또 3D 프린터를 몇 시간씩 쓰도록 빌려주고 그들이 자기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게 하는 일종의 기계 대여입니다. DIY를 선호하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고객이 꽤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슬세권 주택을 선호하는 세대라 가게를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임대해야 하는데 50평 가게만 빌려도 월 임대료가 좋기 3천원 가는데요. 여간 고객을 많이 확보해서는 임대료 뽑기도 어려워요. 그렇다고 변방의 가게를 얻으면 슬세족 고객을 끌 수가 없어요. 그렇겠다. 그런데 슬세족이 뭐니? 아버지가 쑥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아버님은 모르시는 단어겠네요. 어른들이 집을 고를 때 역세권, 학세권 선호하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슬리퍼만 신고 갈 수 있는 거리에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다 있는 곳을 선호해요. 다시 말하면 집에서 10분 거리에 편의시설이 다 있는 그런 위치. 그래서 슬리퍼만 신고 갈 수 있는 거리라는 뜻으로 슬세족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3D 프린터 임대 사업은 접고 맞춤 뷰티 사업을 할까 해요. 네가 미장원을 한다고? 송하백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아버님이 생각하는 미장원 같은 미용 사업이 아니고 1:1 맞춤형 미용 사업입니다. 여자들이 화장품을 하나 사면 그 화장품이 바닥 날 때까지 쓰지요. 좀 지루할 거예요. 그래서 봄, 가을 등 계절에 따라 집에 있을 때, 여행을 갈 때 등 생활 환경이 바뀔 때마다 적합한 미용 패턴을 추천해주고 피부 관리도 해주는 사업을 구상 중이에요. 21세기 초개인화 시대에 적합한 1:1 맞춤형 피부 관리를 해주는 거지요. 송하백은 아들의 말을 반쯤 이해하며 눈을 깜빡였다. 펜슈며 500명만 확보하면 월급쟁이 할 때보다 훨씬 더 수입을 올릴 수가 있어요. 500명 열혈 고객을 확보한다는 말이지? 네, 그래서 우선 전용 미용사를 3사람쯤 고용하고 한 60평쯤 되는 가게를 임대할까 해요. 60평이면 임대료가 만만치 않을 텐데. 네, 그래서 1층은 안 되고 3층쯤 얻을 거예요. 3층이면 1층에 비해 임대료가 반값도 안 돼요. 고객 한 사람씩 데이터를 작성해서 그 고객의 생활 주기에 맞는 서비스를 할 겁니다. 우선 영업 내용 선전이 중요한데 소셜 미디어를 최대한 활용해야지요. 홈페이지는 물론 블로그도 만들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활용해야지요. 고객들의 의견과 체험담을 듣는 방을 만들고 시설도 초개인화 시대에 맞도록 미용을 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공간을 격리합니다. 유리로 격벽을 만들어 공간이 답답하지 않도록 합니다. 요사이 붐이 일기 시작한 독서 대신 귀로 듣는 청서 서비스를 합니다. 미용 서비스를 받는 동안 신앙송을 듣는다든지 소설 낭독을 듣는다든지 아님 지식을 쌓기를 원하는 고객을 위해 유키하리의 사피엔스를 들려준다든지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렸던 총균세를 들려주는 거죠. 그럼 고객은 미용을 하면서 귀로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요. 큰아들은 그의 말을 열심히 듣는 아버지를 쳐다보며 침을 꿀꺽 삼키고 말을 이어갔다. 미용실에서 편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타르시를 두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슬리퍼를 신고 미용을 받을 수 있게 할 겁니다. 송하백은 큰아들의 말을 들으며 아들이 퍽 진지하게 열심히 사업 구상을 한 것 같아 좋은 직장에서 쫓겨나고 생활을 위하여 고민하는 아들이 딱하게 생각되었다. 송하백은
무엇인가 아들을 도와주고 싶었으나 그는 그럴 힘이 없어 자신이 무능하게 느껴지며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우선 제 사업 취지를 이해하고 씨앗이 될 고객 몇 명을 끌어올 미용사를 구하는 일이 급선무이고 퇴직금과 집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약 20억 원, 제가 마련할 수 있는 사업 자금이 사업을 시작하는 밑돈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본금으로 한 1년치 운영 자금 남겨놓고 얻을 수 있는 가게를 알아봐야 하고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SNS 관리를 위하여 컴퓨터를 다루는 기술 습득이 필요합니다. 외주를 주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한 반년쯤 컴퓨터 다루는 기술을 문화센터나 학원에서 배울 겁니다. 대학에서 한 학기 청강하는 것을 교수님과 상의하여 허락을 받았어요. 그 반년 동안 벌어놓은 돈을 쓰며 미래를 준비할 겁니다. 아버님 생각에는 제 아이디어가 어떠세요? 나 같은 9세대에게는 사업 계획이 새롭기도 하고 허황하기도 하다. 그래서 사업이 잘 선전되면 58세대도 고객으로 모실 수가 있습니다. 58세대? 50대, 60대 세대로 58년 개띠 전후의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오히려 젊은 세대보다 58세대가 더 주력 고객이 되겠는데? 송화백이 말했다. 그래서 58세대가 편하게 미용실에 올 수 있도록 차량 서비스를 검토하고 있어요. 택시값의 절반만 받고 집에서 모셔오고 가고 싶다는 곳까지 모셔다 드리고 그런데 타자도 불법이라는 현실에 그게 불법은 아닌지 변호사 친구에게 법률 검토를 의뢰해 놨어요. 가주기를 지나 결실기 준비로 고생이 크구나. 송화백이 아들을 위로했다. 송화백은 아내와 며느리의 통화를 기동량하며 큰아들의 동향을 짐작할 수가 있었다. 큰아들은 일주일에 2번 대학에 청강을 가고 문화센터 컴퓨터반에 등록하여 IT 기술을 익히고 나머지 시간에는 가게를 열 상점을 찾아다니며 바쁘게 지낸다고 했다. 며느리가 아들의 사업 계획을 듣고 공감하며 같이 일할 미용사 3사람도 구해놨다는 것을 알게 됐다. 송하백은 아들의 사업 계획이 좀 신선한 것도 같고 좀 허황된 것도 같아 성공할지 자신이 없었다. 큰아들이 가게 이름을 짓는데 아버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했다. 송하백은 우리말이나 한문으로 아름다움을 키우는 상호명을 지으면 지금 세대에 맞지 않을 것 같고 화장품이나 유행 1번지 파리를 연상하니 불어로 이름을 지어보라고 말해줬다. 송하백은 아들이 미용업을 한다고 하자 TV에서 화장품 선전을 들으며 선전 내용을 음미하는 습관이 새로 생겼다. 송하백은 아들이 개업식을 한다고 하여 아내와 함께 개업식에 가기 위해 잠실 세내역에서 전철을 내려 상가로 들어섰다. 송하백은 회사에서 쫓겨나다시피 퇴직한 아들 개업식에 축하 화분이 하나도 없이 초라할까 걱정이 되어 꽃집에 양난 화분을 보내라고 연락했었다. 송하백이 엘리베이터 3층에서 내리며 입구부터 쭉 늘어선 축하 화분을 보고 기분이 살짝 좋아지며 대기업 상무까지 한 아들을 너무 여리게 보고 화분을 보낸 것이 살짝 미안해졌다. 실내는 축하객으로 붐볐다. 큰아들 내외가 애들의 뷰토피아라는 긴 간판이 붙은 미용실 문 앞에서 서서 축하객을 맞고 있었다. 송화백과 아내가 다가가자 축하객을 맞던 큰아들이 아버님 경태 신영이도 와 있어요 하고 환하게 웃으며 반겼다. 송화백은 작은 아들과 딸이 형 개업식에 축하하러 왔다는 말에 아들 딸들의 우애가 신통하여 아내를 보고 웃으며 녀석들이 왔대 하고 말했다.
아내도 미소로 응답했다. 미용실에서 4차선 도로와 길 건너 시장 입구 상가가 보였다.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훌쩍 자라 창문을 가리며 운치를 돋아줬다. 미용실은 두 파트로 나누어 창가 쪽에 유리 격벽으로 구획을 지은 미용실이 있고 입구 사무실에 컴퓨터와 전화기가 놓인 책상이 있고 바로 옆에 캐비넷이 서 있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며 고객 관리에 필요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사무실이다. 상가 반쪽 아파트 쪽 공간에 고급 소파가 두 줄로 마주보고 놓여 있다. 응접실이다. 응접실 서가에는 월간 잡지를 비롯하여 음악, 미술, 무용, 패션 잡지가 꽂혀 있다. 반짝거리는 커피 뽑는 새 기계가 보였다. 그 옆 공간은 탈의실이다. 마주보는 응접 의자 가운데 놓인 탁자 위에 오늘 개업고사를 지낼 돼지머리가 놓여 있다. 미용 의자는 5세트가 줄지어 있다. 유리 격벽으로 옆자리와 격리된 공간에 놓인 의자는 노부모께 효자 노릇하며 사주는 고급 안락의자다. 앞뒤로 젖혀지고 안마 기능도 있다. 분리된 공간은 방음이 되어 옆 공간에서 하는 대화가 들리지 않는다. 의자 손잡이에 분홍색 패널이 붙어 있다. 패널에는 음악, 시, 소설, 교양 강좌 등 버튼이 위에서 아래로 쭉 배열되어 있다. 송하백은 의자에 앉아 의자를 앞뒤로 젖혀도 보고 안마도 받아보며 나도 집에 이런 의자 하나 사야겠다고 생각했다. 송하백은 패널에서 음악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팝송, 가곡, 오페라, 뮤지컬, 관현악이라는 안내문이 떴다. 송하백은 시를 눌렀다. 우리나라 동서양의 유명한 시인의 이름과 시 제목이 떴다. 송하백은 향수를 눌렀다. 테너와 소프라노가 합창하는 배경음악에 맞춰 여자 낭송가가 낭낭한 목소리로 향수를 낭송했다. 송하백은 눈을 깜빡이며 낭송하는 소리에 맞춰 가곡 향수를 따라서 흥얼거리며 참 좋은 세상이네 하며 감탄했다. 어떻게 전깃줄을 타고 이런 좋은 음악이 흘러나올까 하고 신비하게도 느껴졌다. 신앙송을 듣고 송하백은 교양 강좌 버튼을 눌렀다. 교양서적, 사피엔스, 총균쇠, 이기적인 유전자 등 책 제목이 쭉 떴다. 영화배우 이병헌이 낭독했단다. 송하백은 이병헌은 배우해서 돈 잘 벌고 먹고 살만한데 이런 건 녹음까지 해서 돈 버나? 그렇게 번 돈 언제 다 쓰나? 하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을 때 아버님 여기 계셨어요? 하고 딸 신영이 남편과 같이 나타났다. 의자가 참 편하다. 송하백이 딸과 사위를 보며 말했다. 아빠 칠순 선물로 하나 사드릴게요. 딸이 남편을 쳐다보며 말했다. 사위가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엎드려 절 봤네. 아내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고사를 지낸다고 하여 송하백은 아내와 함께 돼지머리를 진설한 곳으로 갔다. 큰아들이 고천문을 낭독하고 돼지머리에 큰 절을 하고 아버님부터 절하시라고 했다. 송하백은 돼지머리에 절을 하며 초현대식 시설의 돼지머리에 절을 하는 것이 꼭 코미디를 하는 것 같이 느껴졌다. 송하백은 돼지머리에 절을 하고 쩍 입을 벌린 돼지 입에 5만 원짜리 지폐를 물려주었다. 그리고 아들 장사가 잘 되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빌었다. 송하백은 고사를 마치고 고사떡 한 조각을 먹고 돼지머리 고기를 안주하고 막걸리를 한 잔 마시고 저녁을 들고 가라는 아들의 권유를 나이든 사람이 있으면 분위기 해친다 하며 뿌리치고 미용원을 나섰다. 전철을 타고 집에 가며 송하백은 아내에게
큰돈 들여 거창하게 인테리어를 하고 가게를 꾸몄던데 장사가 잘 될지 모르겠네 하고 걱정을 늘어놓았다. 집에 와서도 송화백은 아들 장사 걱정에 잠이 오지 않았다. 송화백은 아들이 벌린 사업의 손익계산을 거듭하며 걱정을 놓지 못했다. 채소 경비가 상가 임대료 월 800만 원, 미용사 3사람 인건비 900만 원, 상가 관리비와 재료비 500만 원, 도합 2200만 원이다. 세금은 얼마 낼까? 매달 2200만 원 이상 매상이 올라야 아들 몫이 떨어질 거다. 한 사람 미용값을 10만 원 치면 220명 미용값이 최소 경비로 들어간다. 한 달 25일 일한다니 매일 10명분은 기초경비이고 10명 이상 손님이 와야 남는다. 나나 마누라가 손님을 데려다 줄 수도 없고. 송화백은 그래도 하루 20명은 손님이 들겠지 하고 계산하다가 10명도 안 들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머리를 지끈 눌렀다. 송화백은 아들 장사가 잘 되나 알아보려 아들 가게를 기웃거릴 수도 없어 아내에게 장사가 잘 되나 며느리한테 물어보라고 매일 졸랐다. 큰아들은 찌라시를 찍어 상가 근처 아파트 호호마다 돌리고 홈페이지는 물론 SNS 매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으로 선전을 한다고 했다. 아들은 첫 달에 300만 원 적자가 났다고 했다. 둘째 달부터는 왔던 손님들의 입소문을 타고 손님이 늘어 적자를 면했다고 했다. 큰아들은 펜슈머 500명만 확보하면 회사 다닐 때보다 수입이 좋을 거라며 사업에 자신을 표했었다. 큰아들은 화장품 회사와도 판매점 비슷한 거래를 한다고 자랑했다. 장사 시작한 지 반년 만에 큰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이제 펜슈머가 500명이 넘었다고 하며 사업에 자신을 늘어놓고 딸이 칠순 선물로 사준 안락의자에 청소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주겠다고 했다. 한시름 놓은 송화백은 딸이 사준 안락의자에 앉아 안마를 받으며 아들이 설치해준 청소장치를 이용하여 신앙송을 듣고 노래도 듣고 교양 강좌도 들으며 창밖의 광경을 내다보고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며 노후를 즐겼다. 아들은 아주 장사가 잘 된다며 2호점을 내겠다고 반포, 대치동, 삼성동 등 잘나가는 동네에 가게를 물색하는 것을 보고 송화백은 사업 확장했다가 망한 여러 회사들이 떠올라 불안했다. 남편의 불안해하는 말을 들으며 아내는 영태가 애냐며 나이가 드니 걱정이 많다며 아들이 다 알아서 할 거니 우리 노인들은 구경이나 하고 떡이나 먹자며 핀잔을 줬다. 1년쯤 지나 큰아들이 2호점을 물색하는 중 큰아들 사업에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났다. 큰아들의 아이디어를 도용하여 한 화장품 회사에서 아미고 뷰티 카페 체인을 설립했다. 서울 도심 교통이 편리한 대형 빌딩에 큰아들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아들 가게보다 더 편리하고 화려한 카페를 열고 미디어를 이용하여 대대적인 선전을 하며 마케팅 영역을 확대해 갔다. 마치 컬리가 새벽 시장을 개척하자 대형 유통업체가 뛰어들어 피터지게 시장 쟁탈전을 벌리는 형국과 같았다. 송화백은 영세한 자본의 큰아들이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까 걱정되었다. 송화백은 상도덕도 없이 남의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대형 업체의 폭거에 분통만 터뜨리며 큰아들이 제발 망하지 않고 살아남기만을 기도했다.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고개를 끄덕이며 읽었지만 뭔가 허탈하고 마음이 아리기도 했습니다. 그건 바로 소설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을 잘 전달해 주었기 때문인 듯 합니다. 그리고 꼭 내가 아니더라도
내 자식 혹은 내 주변 이웃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인생살이 늪도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화두는 왠지 사랑으로 정해보고 싶은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